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성장성 높은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올라 코스피는 물론 나스닥 상승률도 압도하고 있는데 돈이 몰리면서 거래 대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20%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물론 미국의 나스닥 등의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4조 3천억 원 수준이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최근 14조 4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4,6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견조한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번번이 상승장에서 소외당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2.9%입니다. 주로 2차 전지와 로봇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7,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에코프로는 연초 이후 30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수익률이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현재 주가는 올해 초 대비 250%를 웃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대형주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특히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차 전지와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테마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코스닥 시장 선전의 배경으로 증권가에선 분석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인 거는 당연한데 어떤 주도 섹터나 업종이 세상을 바꾸어서 왔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지금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만 그 안에서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 이후에 실제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이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지만 특정 종목, 업종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는 대목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올해 들어 이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연초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또 심지어는 나스닥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긴축 속도의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곧 성장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이 된 상황이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등 금융 불안으로 인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좀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공지능 AI, 또 2차 전지 같은 좀 확실하게 주도주가 존재했다는 점이 코스닥 강세 배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대비 가장 큰 특징이 대외 환경에 직접 노출된 코스피와는 달리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시장이라는 점과 또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삼형제 등 2차 전지, 또 로봇 같은 확실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 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또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수급적인 측면 역시 좀 개인의 힘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연초 이후에 무려 3조 원, 또 이달 들어서도 2조 4천억 원, 또 매수 강도를 높인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드러났고요. 이 덕분에 지난 14일의 경우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몸집에서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2배 가까이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워낙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다 보니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럼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배경이 지속될 것이냐 여부를 좀 살펴보면 전망도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권 리스크 같은 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인데요. 당장 해소되기는 조금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곧 이 같은 점이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증권업계에 좀 배경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산업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면서 상승세를 이끄는 이른바 순환매적 양상이 보이는 것도 좀 당분간 시장 강세를 점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각 월별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월에는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AI 돌풍이 시작이 됐고요. 예. 뭐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월 들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좀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헬스케어 종목들도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도 아스타, 자이글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좀 다소 조정을 받았던 에코프로, 삼형제 등 좀 2차 전지가 재차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 다음 테마, 또 그 다음 테마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또 순환매적인 상승으로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올해 코스닥 강세를 이끈 1등 공신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일 겁니다. 최근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연초 이후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 시행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CRMA 제정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2차 전지 강세를 뒷받침해왔는데 지난주 14일에 공개된 초안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같은 게 이제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는 당장에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2차 전지나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로봇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서 분명히 조정이라는 시기를 좀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뒤이어서 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리서치 센터장들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경우에는 일부 테마주의 경우에 과열 해소가 필요하지만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고요.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과 또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경우에는 이 조정의 폭과 시간이 다소 깊고 길 수 있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은 종목 위주 장세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부 뭐 급등한 테마주 관련해서는 과열될 부분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각 전문가들이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구동성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골라 잡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실적이 나와야 주가 상승의 근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의 경우에는 로봇을 가장 유망한 섹터로 골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의 지분 투자, 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양산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꼽았고요. 이외에 인공지능, AI, 게임, 엔터, 소부장 등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또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향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인데다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망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가 조정을 많이 거쳤고 또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업황이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유망 섹터로 손꼽았습니다. 이런 유망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급적인 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 상황을 보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만큼 또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금 역시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일례로 에코프로를 예를 들자면은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만 약 1조 3,500억 원어치 이제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우리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차장고 수량을 보면은 무려 229만 주, 또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뭐 대차장고가 많을 때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쇼커버링 물량 나오면서 뭐 주가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또 주가 하락 시에는 하락세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승폭은 제한적이면서도 이제 변동성은 좀 높은 시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네, 앞서서도 코스닥 시장의 특징 자체가 뭐 금리나 환율 같은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보다는 덜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의 본질상 현재 즉 금융 불안이 좀 체계적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반드시 좀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에 뭐 그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겠지만은 좀 시스템 리스크가 생겨난다면은 개별 종목이나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각 산업별 또 기업별 측면에서도 봐야 할 변수로는 각 산업마다 또 테마마다 기술적인 변곡점 또 상용화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빠르게 투자를 해서 실적이 뭐 나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